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리플 XRP가 24시간 동안 살짝 아주 스리슬쩍 꿈틀댈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뭔가가 움직임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포착이 됐었고, 그럴 만한 배경들이 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XRP 홀더분들이라면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SEC에다가 1월 15일 또는 그 전에 리플 소송과 관련한 주요 의견서 이 서면을 제출해라 라고 데드라인 1월 15일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SEC가 최근에 1월 15일까지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법원이 이번에 수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월 1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1월 20일이 미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선 결과 보고 리플 소송 항소심을 본격화시키겠다라는 SEC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도 일단은 SEC의 요청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1월 15일까지 SEC의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다라면 이번 항소심은 기각될 것이다 라고까지 멘트를 직접적으로 쳤습니다. 만약에 요 날짜까지 서류 안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거 이제 기각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리플 소송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해 오셨다라면 왜 그런지 대충 짐작하는 부분이 있죠. 이 소송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제대로 따박따박 지켜라, 안 그러면 그냥 기각시켜버린다 라고 법원이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멘트를 제시를 한 배경, 사실은 SEC가 이거를 단초를 제공을 한 거죠. SEC가 이른바 C폼, 이 항소 요지서, 왜 우리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하는지 그 항소 요지서를 제출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날짜 논란이 있었어요. 이 마감일은 10월 16일인데 법원에 접수가 된 게 10월 17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는 10월 16일로 돼 있는데 법원 문건에 보면은 10월 17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 SEC가 날짜 하루 넘겨서 지각 접수하는 거 아니냐, 날짜를 넘겨서 C폼 항소 요지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 기각 사유인데 라고 이제 이른바 날짜 논란, SEC 리플 소송 기각 논란의 단초를 SEC가 제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받아는 줬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얄짤 없다라는 굉장히 날선 멘트를 이번에 SEC를 향해서 제시를 한 거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폭스 비즈니스의 엘렌 호텔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제출 기한과 C폼의 날짜가 이 타임스탬프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SEC에 설명을 요청했는데 대변인의 답변은 이랬다. 제 시간에 제출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더 논란만 좀 키운 부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원이 제시한 멘트를 놓고 보더라도 SEC는 진짜 답이 없는 조직이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EC 조직 전체를 비판하거나 폄하한다라기보다 최소한 SEC의 리플 사건 담당 변호인들은 진짜 개념이 없구나 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고, 요걸 또 디펜스 한다고 SEC 대변인이 제 시간에 제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상황도 뭔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항소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기한을 엄수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이 기한을 놓치게 됐을 때 연장 요청을 미리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를 해야지 법원이 이제 오케이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서 기술적인 오류, 그러니까 제 날짜에 접수를 했는데 이 시스템적인 어떤 데이트 체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예외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이런 걸로 이제 기한을 넘긴다라면 법원도 익스큐즈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법원이 이번에 날짜 안 지키면 기각시켜버린다라고까지 멘트를 날린 거 보면 뭔가 굉장히 상당한 어떤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AC 행태라는 게 참 골 때린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SEC처럼 중요한 권력기관이 리플 사건처럼 굉장히 주목받는 상징적인 케이스와 관련해서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논란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리 보나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여차하면 기각시켜버린다라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속 시원한 이 사이다 발언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법원의 문서를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XRP가 이제 사실 어젯밤에 살짝 반등세가 나왔던 것은 이번에 또 하나의 XRP 현물 ETF 신청서, 증권 신청서 S1이 SEC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번 판 주인공은 21shares. 비트와이즈가 10월 2일에 XRP 현물 ETF S1 신청을 했었죠. 비트와이즈는 기본적으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자체 입장을 밝힌 곳이고, 카나리 캐피털도 10월 8일에 S1을 SEC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21shares까지 두 달도 아니죠. 명확히 말하면 지금 한 달 동안, 정확히 한 달 동안 3개 XRP 현물 ETF 신청서가 미국 SEC에다가 제출이 된 겁니다. 이 기관들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가 지금 있으니까는 얘들이 XRP 현물 ETF를 SEC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거겠죠. SRP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XRP가 결국에는 상품으로 분류될 거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기 때문에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게 지금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든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 뭐 신났죠?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XRP 상품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XRP 프로덕트, XRP 현물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21shares 등은 XRP 현물 ETF S1을 제출을 했고, 그레이스케일은 XRP 신탁,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한 상태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은 XRP를 포함한 여러 펀드를 ETF,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까지 한 상황이다. SEC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고, 법원의 권한을 계속 무시한다라면 SEC의 신뢰와 명성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나름 이렇게 또 이번 21shares의 XRP 현물 ETF 승인 직후에, 신청 직후에 갑자기 저도 막 기분상인지 승인이란 단어가 훅 튀어나오네요. 신청 직후에 이런 멘트를 또 날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지만 이 대선 직접 관련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고 게리 겐슬러가 임기 첫날 잘린다라면 SEC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는 지금과 정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SEC가 자체적으로 지금 약간 문제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사건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에 취하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당선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는 조금 후퇴했고 해리스는 다시 41%대 당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좁혀지고 있는, 갭이 조금 좁혀지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20%포인트 가까운 상당한 수준의 갭이 베팅 마켓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실제 유권자 지지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크죠. 베팅 마켓에서는 약간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는 완전 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코노미스트가 되게 재미있는 예측치를 하나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 자체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라면서 이런 걸 또 발표를 했어요. 컬럼비아 대학이랑 함께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538명의 절반보다 7명 많은 276명을 확보를 해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54%,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 45%. 사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라서 조금 더 진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 자체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가 트럼프 당선을 가리키는 경우가 지금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론조사도 박빙, 특히나 이제 경합주 7개 주에서는 초박빙 양상으로 트럼프가 앞서는 것도 오차범위 아니고 해리스가 앞서는 곳도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 상황을 놓고 보면 진짜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의외로 기관들의 자체 예측 모델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지금 예측하는 그런 결과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는 여러모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아가지고 저도 약간 살떨림이 좀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싣고 대응 전략을 짜놓은 상태여가지고,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고 단기적으로 또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저도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초반에는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된다라면 대선 직후에는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역대 모든 미국 대선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또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이제 바라봐야지라고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금 그런 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이제 개미의 희망일 뿐이고 실제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참 어렵다, 예측이 어려운 판세가 됐고 진짜 치열하다, 이런 점을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에그라 크립토 대표적인 XRP 빠돌인데, XRP 먼슬리 차트를 통해서, 월간 차트를 통해서 중요한 구조적인 저항은 1달러. 그런데 1달러 뚫고 나면 잘 움직여서 최종 목표치는 17달러로 설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무려 950일 동안 긴 축적의 기간을 거쳤고, 보통 이렇게 긴 기간은 앞으로 큰 움직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모아야지 한 번에 힘을 강하게 쏟아낼 수 있다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XRP가 17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형적인 약세장에서는 80% 정도 후퇴가 발생하기 때문에 3.5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축적 또는 범위 형성에 있어서 이 3.5달러는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ABC 중에 C.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되게 전폭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17달러 고점 찍고 3.5달러까지 80% 폭락한 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 움직일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점 위에서, 역사적인 고점 위에서 XRP가 놀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게 이 소송 리스크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참 선명한 방향성이 등장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만다 판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도 XRP 빠돌이죠. XRP는 7년 동안 이 통합된 과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정확히는 한 6년 반. 그래서 100달러는 확실히 이 박스권 안에 존재하는 범위다. 갠슬러가 해고되면 강세 반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반은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전제로 깔고 갠슬러가 임기 첫날 해고 해임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전제로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XRP 100달러가 박스권이라는 거는 저도 물론 XRP를 응원하지만 그건 약간 희망회로에 가깝고, XRP가 100달러가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 2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불가능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유동성이 XRP에 몰려서 그건 당장 단기간에 되긴 어렵고, 다만 뭐 100달러 기대도 안 하니까 뭐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 정도는 사실 현실적으로 리플 XRP가 보여주고 있는 유틸리티적인 블록체인 혁신의 가치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정도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달러는 뭐 되면 좋겠지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뭐 비트코인보다 가치가 높아지고 골드보다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건데, 시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 2년 안에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말 그대로 희망회로. 하지만 소송 리스크만 잘 해소가 되면 뭐 최소 가치 정도를 봤을 때 미니멈 뭐 10달러 전후까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특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지겹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약간 징글징글하다. 특히 이제 혁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약간 열풍 비슷하게 한번 휩쓸고 간 요때 어마어마했었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한국인들이 특히나 또 많이 투자한 종목이라서 혁신이고 나발이고 빨리 물린 거나 해소되면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좀 이렇게 마음고생 하신 거 보답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소송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XRP는 워낙 지금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현물 ETF로 돈 벌겠다라고. 그래서 기관들 수요가 이미 지금 확인되고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XRP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 여기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연하게 뭐 XRP 욕하면서 이렇게 막 그럴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이 좀 답답하고 뭐 짜증도 나고 서운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좀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셨으면 좋겠고, 뭐 말 그대로 좋다길래 들어왔더니 물렸다라는 분들도 마음고생하신 거 머지않아서 꼭 보답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RP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할 때 XRP도 폭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폭증의 사이클과 XRP 폭증이 맞물렸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동성 사이클로 들어왔잖아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서 돈 엄청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XRP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 돈이 이렇게 풀리니까. 사실 이거는 XRP를 콕 대입시켜서 그렇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유동성 확장 시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미국 대선 결과보다 오히려 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달러, 20달러 사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월간 차트 두 개 지금 추세선 완벽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폭발적인 움직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차트적으로 보나 XRP의 유틸리티적인 혁신 측면에서 보나 참 좋죠. 유일하게 하나 딱 지금 소송 리스크인데 이게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단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